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9일 오전 9시 13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 속에서 자신이 꼭 있어야 할 장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장소는 대통령실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흔히 지하벙커 국가지휘소입니다.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집에서 전화로 대책을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고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 때 지휘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 또 갈 수도 없었다는 것, 이거 잘못하면은 국가적인 큰 재앙을 부릅니다. 어제 만약 폭우가 아니고 폭탄이 쏟아졌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에서 전화를 합니까? 지하 벙커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 벙커로 오려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어디서 지휘를 합니까? 지금 북한에서 쏜 미사일 또는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국가지휘소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로 지시를 한다? 이런 일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제가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고 이걸 한국 언론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매일 2번 암살 위협에 노출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드디어 그런 사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국가적 위험 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 주변 침수 탓에 집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비 피해를 점검했다는 이 조선닷컴의 뉴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한국 언론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버리는 것, 그것만 정신 팔려 가지고 축혀주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번갈아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현장을 영상으로 보면서 일사불란하게 지시할 수가 있는데 전화를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당초 윤 대통령은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해 현장에 가기 위해 경호팀에 동선 확인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택 주변 도로가 막혀 갈 수 없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한밤중 주민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 단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헬기를 타고 가는데 주변에서 잠을 설치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래 해서 집에서 전쟁 지휘를 한다. 우선 이런 상황을 만든 두 집 살림을 차린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호팀에 판단을 맡기면 안 되죠. 경호팀은 항상 안전한 쪽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갔어야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든지 저기 옛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벙커로 갔어야죠. 윤 대통령의 자택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은 시간당 100mm 넘게 비가 쏟아지면서 폭우 피해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택에서 새벽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양이 우습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있었더라면 청와대 지하에 있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내려가서 잘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둥허둥 됐다는 겁니다. 전화기를 붙잡고요. 왜 전화기를 붙잡고 합니까? 상황판을 보고 참모들 옆에 딱 세워놓고 해야지. 서초동 사저가 고립되면서 이곳이 재난본부 상황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았어요.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을 뱉으면서 국방부 보고 짐 싸서 나가라 하고 거기 들어가더니 공관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하다가 비가 샌다고 해서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 비워라고 해서 지금 그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출퇴근하면서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는 걸 조선일보 등이 박수를 치다가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장 하나가 청와대 이전의 파탄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은 자택에서 새벽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사저가 고립되면서 이곳이 재난본부 상황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청와대 이전의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출퇴근하면 안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국가의 심장이고 두뇌입니다. 항상 거기에는 경호 비상통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집 근방에도 미사일 부대가 배치돼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아베 전 총리가 노상 유세 중에 암살된 거, 그거는 이 사람이 동선이 노출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정신병자로부터 저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것도 그분의 동선이 노출된 때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것도 그분의 동선이 노출된 때문입니다. 더골 대통령이 암살될 뻔했던 것도 동선 노출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하루에 2번씩 동선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처럼 사저도 거기에 경호실이 있어야 되고 비서실이 있어야 되고 방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저가 공관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그럼 두 집 살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합니다. 국가지휘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두서가 없어집니다. 국가 기능 전체가 거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청와대에 있으면서 조용하게 출퇴근하면 얼마나 심기가 안정이 됩니까? 결국 어제 청와대 이전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래도 조선일보는 청와대 이전 잘했다고 할 겁니까? 청와대 이전과 출근길 기자회견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칭찬할 생각입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청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사는 곳과 집무실이 한 건물 안에 있는 근사한 대통령궁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